이번 시간은 법 제9조 보상 및 치료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고수다 문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사람 바꾸는 거고 하여튼 기본 개념을 좀 명확히 숙지를 하면 됩니다. 자, 보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1항, 2항, 3항은 1항은 이제 국가보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3항은 치료비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항은 이제 국가보상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두 개 법률 보상하라 라고 하십시오. 즉 보상의 종류는 지금까지 지난 시간부터 봤죠. 병역법에서는 재해 등에 대한 보상이 있고 보상 및 치료가 있다. 예비군법에서는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이 있고 재해 등에 대한 보상과 보상 및 치료가 있다. 이 중에서 긴급조치 보상 및 재해 등의 보상은 일시금 보상이다. 그리고 보상 및 치료는 연금 보상 및 지속적인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두 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유예지법으로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법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항에서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훈련 중, 자, 가로 나오면은 무조건 포함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포함 한번 다시 강조 드릴까요? 자, 우리 법을 공부하면서 무조건 포함하는 게 병무지청장 나오면 무조건 포함, 전자문서, 출장소장, 전문연구요원에서 편입할 때 가로 나오면 무조건 포함, 행정시장 나오면 무조건 포함이다. 그 다음에 보상에서 가로 나오면은 병역법 75조 1항에서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이다. 이 중에서 귀가 중인 경우를 귀가 한 경우로 병역법에서 오답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심을 하시고요. 두 개 법률 중에서 한 개 법률만 기술되면 안 된다. 두 개 법률 보상 대상자로 한다라고 두 개 법률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훈련 중, 귀가 중, 뭐 등등 포함해서 이런 경우는 국유예지법하고 보훈법에 의해서 보상 대상자로 한다. 여기서 병역법과 좀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는 보상 대상자로 한다라고 강제 규정이죠. 그런데 병역법에서는 두 개 법률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원래 강제 규정이 돼야 맞는 거죠. 자, 2항은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령 국지민 치료 있다라고 잡으십시오. 그래서 대통령령을 뭐 국방부령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를 치료를 하라라고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대령 국지민 치료하라라고 하라까지 분명히 강제 규정까지 잡으시는 게 고수다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법에서는 지금 재량 규정인데 령의 시행령에 가면은 여기가 재량 규정으로 바뀐다. 강제 규정으로 바뀐다. 그래서 법에서는 재량, 령에서는 강제 규정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법 9조 보상 및 치료에서 3항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간단해졌죠. 그동안 치료가 그전에는 과거에는 설명할 때 국가 또는 민간에서 치료한 경우는 국가가, 지자체는 지자체가 이 내용에다가 그 지자체가 부담했을 때 그 전부 또는 일부 오답을 잘 내면서 복잡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국가, 민간, 국가, 지자체 일부 보조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이게 정리가 된 게 그냥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오히려 더 간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과거에 따지던 병역법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 기준 병장 이것은 병역법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것은 그대로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서 변동된 것은 그냥 국가가 부담한다로 통일이 됐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시행령 23조 보겠습니다. 자, 23조는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1항에서는 보상 대상자 적용법을 연결형으로 잘 출제가 돼요. 연결형으로. 그래서 연결형은 지금 여기서 주어진 상황과 그 대상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형태가 출제가 잘 되고 또 이 형태를 뭐 위아래로 바꿔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그 연결을 이렇게 시키는 것을 위로 옆으로 이렇게 출제가 잘 됐는데 최근에는 출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언제든지 이 연결형에는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대비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상대상자 적용법을 얘기를 하는데, 전투로 나오는 것은 뭐, 사망하면 전몰, 부상당하면 전상으로 가는데, 유공자 예우에 의한 법률이다. 해서 국유예지법으로 연결이 되고요. 훈련 또는 임무 수행 중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하면은 국유예지법으로 연결이 되고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그러면은 보험법으로 연결이 된다. 또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표 전투 부상하면은 법은 국유예지법이다. 그리고 부상이기 때문에 전상 군경과 그 가족으로 연결이 되고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상이면은 국유법으로 연결이 되고 공상 군경과 그 가족으로 연결이 됩니다. 관련이 없는 하고 나오면서 부상으로 되면은 보험법으로 연결이 되고 재부상과 그 가족으로 연결이 되고요. 마찬가지 전투 중 사망하면은 법은 국유예지법 그리고 사람은 전몰 군경 유족으로 연결이 되고요. 직접적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으로 연결이 되면 국유예지법으로 연결이 되고 순직 군경 유족으로 연결이 된다. 그런데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하고 연결이 되면은 보험법으로 연결되고 재사망 군경 유족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그 연결되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일반형으로도 출제가 가끔 돼요.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없는 가지고 있는 그러면 국유예지법, 없는 그러면 보험법으로 연결되고 유족 또는 그 사람과 가족으로 연결되는데 이런 경우죠.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하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즉 국유예지법으로 연결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부상을 입은 경우는 유족으로 연결이 되면 안 되죠. 그 가족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출제도 일반형 출제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항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수임장이 이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한테 수임장이 발급하는 게 사망증명서, 부상증명서다. 그래서 사부증이다. 국방부 장관은 사부확인서다. 즉 사부증을 수임장이 발급해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은 수임장은 사부증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그러면 장관은 사부확인서를 작성해서 국가본처장에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변경된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여기가 국가보훈처장이었죠. 그러나 이제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보훈장관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부증과 사부확인서를 골라내는 것이 또 고수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부증 발급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사망증명서, 부상증명서 발급하는 것은 수임장 한 명이지 수탁경찰서장이나 군부대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부는 한 명이다. 이렇게 잡아서 수임장 한 명을 잡으십시오. 그 외에 뭐 사람 바꾸는 것은 자습서에 제시된 내용을 보시고요. 지체업 시에는 숫자 붙으면 무조건 오답이라고 그랬죠. 자, 부상자의 치료입니다. 부상자의 치료. 부상자의 치료는 과거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요번 21년 10월 14일부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좀 간단해졌어요. 옛날에 이 시행령 24조 부상자 치료가 상당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었는데 좀 쉬워졌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부상자 치료를 군훈수, 군부대장, 훈련부대장, 수탁경찰서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체 없이 국가나 지자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하라.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예비군 대원은 임무 수행 중이나 훈련 중 부상을 입으면 대령 국지민 치료 있다라고 하고, 령으로 가면은 국지민 치료하라로 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공공시설은 지금 국공립병원, 그 다음에 시군 자치구 보건소, 군의 의료시설, 그래서 국보군이거든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거는 시군 자치구를 읍면동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국보군으로 꼭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여기서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 생략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국제의료시설에서만 치료를 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민간의료시설 생략 들어가는 거 아직 출제는 안 됐습니다만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치료비 지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치료비 지급은 1항서부터 4항까지는 치료비 절차예요. 치료비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게 사람 바꾸기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차형이나 용어 사용이 있어가지고 청송유 통명지지를 꼭 잡으십시오. 그래서 청송유 통명지지, 그 다음에 사람, 서류와 조치사항 구분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개인이나 병원장도 개인이죠. 그 사람은 청구라는 용어를 쓴다. 그 다음에 군수는 보내고라는 용어를 써서 송부라는 게 되죠. 한자로 하면은. 수임장은 요청이라는 용어를 쓴다. 군사령관은 자기 선에서 끝나면 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총장에게 올릴 때는 요청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청송요 통명지지. 그래서 1항은 치료한 민간의료시설의 장, 만약에 이미 예비군이 대원이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예비군 대원이 군은수에게 치료비 명세서를 첨부하여 청구. 2항은 군은수가 수임장에게, 그리고 수임장이 군사령관에게. 3항은 군사령관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그리고 군사령관이 수임장의 지급을 명하고, 수임장은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급. 그래서 청송요 통명지지를 꼭 잡아주시고요. 5항은 민간의료시설의 장이 예비군 대원으로 바뀌어도 됩니다. 왜? 예비군 대원이 이미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요즘 치료비 안 내면은 치료 안 해주죠. 그 다음에 6항은 지급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서 차관으로 잡아주십시오.
자, 1항부터 보겠습니다. 자, 구조 2항에 따라 치료를 한 민간의료시설장은 군은수에게 치료비 명세서입니다. 치료비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 그 치유증이죠. 지난번에 재해보상할 때 이게 고수다라고 그랬죠. 치유증과 휴진기록부, 그 다음에 치료비 명세서, 그 다음에 사기 확인을 명확히 할 줄 아는 것이 이게 고수다인데, 여기서 분명히 첨부해야 할 것은 치료비 명세서입니다. 근데 이걸 또 뭐 진단서로 나오거나 또는 뭐 휴업보상금에 치유증으로 나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치료비 명세서를 첨부하여 청구. 자, 이 항은 군은수가 수임장에게 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사기 치를 건지 아니 치는 건지 확인을 한다는 의미에서 부상 사실 및 치료 기간 등을 확인한다. 그래서 수임장에게 지급 청구서를 보내고 수임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관할 군사령관은 치료비 지급을 통지를 하고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그리고 수임장에게는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임장은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자, 청송요 통명지지. 청은 민간의료시설의 장이, 그런데 5항에서 예비군대원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임의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는 예비군대원이 직접 군은수에게 청구, 그 다음에 군은수는 수임장에게 보내고 송부, 그 다음에 수임장은 군사령관에게 요청, 그리고 군사령관은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이나 임의 치료비를 지급한 예비군대원에게 통지, 그 다음에 수임장에게 지급을 책임관계를 명확히 보시고 수임장은 지체 없이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송요 통명지지를 잡고 사람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치료비 명세서인지 부상사실 및 치료 기간인지 이 확인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6항은 절차 나왔으니까 차관. 통방법에서 차 나오면요, 차대 또는 대통령령에서 차령,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이게 이제 사람 찾기가 이렇게 출제될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좀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청송요 통명지지를 이렇게 계속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의료시설의장, 수탁경찰서장, 수임장 등등등등 사람이 많이 나오죠. 이 중에서 같은 사람끼리 연결된 것은 하면은 결국 수임장 찾기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 찾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26조, 26조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어쨌든 훈련 중이나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보고를 해야죠. 누구한테 보고를 하느냐? 수임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서 수임장이 가로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상자는 진단서를 첨부하라 하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법 10조는 직장보장이죠. 법 10조의 1은 학업보장입니다. 결국 동원과 훈련을 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장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 벌칙하고 연결이 되는데 2년 2,000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고수다 문제가 이 추모를 처리하거나를 추모로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나면 여러분들이 못 골라요.
여기 긍정으로 표현이 된다. 그게 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무로 처리하거나를 휴무로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 정상이죠. 그래서 반드시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 부분을 잘 보고요. 10조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을 한번 대학교 이상의 학교장으로 오답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비변상 보겠습니다. 실비변상. 실비변상은 급식과 실비를 누구에게 변상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잡을 때는 관동대 급바실 있다라고 잡아주십시오. 여기서 출제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는 관점에서 가끔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휘관에게는 변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원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는 변상할 수 있으나 지휘관에게는 변상할 수 없다 등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지휘관 그리고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 관동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관동대 급식과 그 밖에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해서 급바실 있다라고 잡아주시는데 이렇게 출제가 잘 돼요. 예비군 지휘관에게는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실비를 변상할 수 없으나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은 가능하다. 그렇게 구분하는데 어렵진 않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출제가 돼서 시험 보는 그 수험생들이 상당히 맞나 틀리나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은 자, 관동대 급바실 있다인데 지휘관 및 동원 또는 소집된 훈련대원에게는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까지 맞죠. 급식과 그 밖의 실비를 보상하여 하는데 그리고 직장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틀리는 얘기 같기도 하죠. 그러나 나중에 확인은 직장 보장은 아까 법 10조 및 10조 2에서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해서 오답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다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법 11조에 따라 편성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편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동원 또는 소집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령에서도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실비 변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편성된 예비군에게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편성된 예비군은 280만 명이에요. 280만 명 다 보상 안 한다. 동원 및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만 변상을 한다. 그래서 영에서도 동원 및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그리고 법하고 차이는 여기서 또 예비군 지휘관이 빠지죠. 그 부분을 좀 구분하시고요. 그러나 뭐 여기다가 예비군 지휘관을 집어넣어서 오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지휘관에게는 변상할 수 없으나 해가지고 지휘관도 실비 변상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좀 확실히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이 실질적으로는 급식과 교통비로 바뀐다. 그래서 급교실 있다. 그리고 지급 절차 나왔으니까 차관 정도 잡아주시고요. 이 항이 지역 예비군 중대하고 직장 예비군 중대하고 그 대상이 이제 두 개인데
이제 주는 것은 부대 운영비를 지급하고 또 실비를 준다. 이렇게 해서 둘 다 부대 운영비도 주고 실비도 준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 예비군 중 중상, 중대 이상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 이 문장이 가끔 부대기로 들어가서 오답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지역 중 중상, 그 다음에 장관이 지정하는 소대 포함한다 해서 장지소 포함. 그리고 직장 예비군 중에는 어민 예비군 중대 이상, 그래서 직장 중 어상. 이 두 개 부대에 대해서 선박 예비군은 편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역은 중대 이상, 직장은 어민 중대 이상. 이때 주는 것은 부대 운영비도 지급하고 부대장에게는 실비를 예산으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준다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오답 나오는 게 어민 예비군을 선박 예비군으로 오답 나온다든지 중대를 소대로 오답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는데 부대 운영비를 지급하고를 지급할 수 있고로 그러면 안 돼요. 부대 운영비 다 지급하고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부대 운영비는 강제 규정이다. 그 다음에 실비는 재량 규정이다. 라는 것도 좀 잡아주시고, 예전에 초대제 될 때는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1개 주고 그런 적도 있어요. 지역 예비군 중 중상 부대는 부대 운영비, 실비를 주고, 직장 예비군 중 어상은 실비만을 지급한다.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자, 실비 변상은 관동대 급바실 있다 해서 여기서 법에서는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두 사람에게 대령으로 정하는 급식과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재량 규정까지. 그래서 관동대 급바실 있다라고 잡아주시고요. 시행령 27조 1항에서는 급교실 있다. 그리고 지급 절차는 장관, 차관이다 정도 잡으시고요. 2항에서는 지역 중 중상, 물론 장관이 지정하는 소대 포함해서 직장 중 어상, 부대 운영비도 주고 실비도 준다. 근데 부대 운영비는 지급하고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로 간다라고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법 12조는 정치운동 등의 금지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게 법조항을 명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12조 1항을 얘기하는 것이냐 12조 2항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걸 놓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한 문제를 헌납합니다. 자, 1항은 대상 자체가 예비군 부대 지휘관 또는 예비군 훈련 중 외부 강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항은 예비군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조 1항은 예비군 지휘관 또는 외부 강사가 이 박스에 있는 3가지 행위를 했을 때는 벌칙을 받는다는 건데, 자 보십시오. 출제 시에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예비군법 12조 2항을 위반하여, 그러면 이게 지금 예비군 지휘관 및 외부 강사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예비군을 얘기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명확하게 법조항을 좀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예비군 부대 지휘관 또는 예비군 훈련 중 외부 강사, 안보 강사들 말하는 거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임무의 업무를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경우 벌이 얼마냐? 2년 2,000벌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벌칙에 가면은 이 벌칙 대상자가 여기서는 분명히 예비군부대 지휘관과 외부 강사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벌칙에 가면 외부 강사는 또 빠져요. 그래서 외부 강사가 이 세 가지 잘못을 했을 때 2년 2,000벌에 처한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외부 강사는 벌칙이 없다. 예비군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예비군법에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서 얘기하는 것을 위반했을 때는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나 벌칙이 따르는 것은 벌칙에 명시된 것만 벌칙이 따른다. 그리고 3호는 좀 많이 풀어서 출제를 합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경우, 특정 정당을 반대한 경우 그렇게도 출제가 되고요.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경우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경우 이렇게도 다 맞다라고 보십시오. 자, 2항이 12조 법 12조 2항의 법조항을 명확하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예비군은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비군은 얼마든지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있어요. 단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편성된 조직체로서 생략되면은 오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정치인들 중에도 젊은 정치인들 많죠. 젊은 정치인들 예비군인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치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기본권을 말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편성된 조직체로서 즉 훈련장 또는 예비군들이 모여서 있는 데서 정치적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소대장은 부소대장과 함께 이렇게 되면은 이게 편성된 조직체가 되는 거예요. 또는 동원훈련 중 내무실에서 이렇게 되면은 벌칙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출제된 예는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비군 벌칙에 관한 사항이다. 벌금 형량이 서로 다른 것은 해가지고 2년 2,000벌과 3년 3,000벌을 골라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비군 지휘관이 임무의 업무 2년 2,000벌 벌금만 물어봤으니까 2,000벌이죠. 예비군 대원 B씨가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리고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2년 2,000벌이다. 그리고 예비군 대원 D씨가 훈련 기간, 이 사람이 직장장인데 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는 등 그러면 2년 2,000벌이다. 그리고 C씨는 당일 훈련을 마치고 내무실에서 동료들에게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하여 고발되었다. 그럼 3년 3,000벌이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병역법과의 관계입니다. 병역법과의 관계는 현동전에 소집 없다라고 잡으십시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법 5조는 예비군법 5조 동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동원된 사람의 동원 기간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소집, 전시근로 소집 외에 소집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동원된 사람에게 동원된 기간에는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소집, 전시근로 소집은 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돼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표현이 될 때 세 가지가 다 표현이 돼야 돼요.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소집, 전시근로 소집 외의 소집은 아니한다. 이렇게 돼야지. 현역병 입영 외의 소집은 아니한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소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원칙형으로 나올 때는 현동전 외의 소집은 아니한다 하고 세 개가 모두 나와야 되고요. 특히 외에 생략되는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수답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현역병 입영 소집은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맞아요. 그래서 동원된 기간에는 현역병 입영 소집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 맞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5조가 병역법이 아니라 예비군법 5조 동원이고요. 여기 병역법은 예비군법으로 가끔 법을 바꾸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서 모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창입니다. 표창은 두 가지 표창이 있어요. 우리 예비군법에서 표창을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시행령 30조에서 얘기하는 표창은 일반 표창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감사에 가면 감사 결과에 대한 표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표창은 세 사람, 장수경이다. 그리고 감사 표창은 2명, 장관과 총장만이다. 이렇게 해서 표창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틀리다 라는 점을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기는 장수경은 원부자 단체를 포함한다. 원부자단 표창이 있다 라고 하시고요. 감사에 가면은 장총만 개인 부대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해서 개부기 표창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두 개를 나중에 비교를 해주시고, 최근 출제된 거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장, 수임장, 수탁경찰서장은 원부자단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그래서 직장예비군 편성 직장장이 들어왔죠. 그것은 금방 식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표창까지 끝났고요. 표창까지는 그렇게 복잡한 건 없죠. 고수다 몇 개만 여러분들이 잘 잡고 나머지 잘 숙지를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비군 부대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